다 순수하게 우리께 안 돼요.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찾는다고 해도. 근데 못 찾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민족 종교를 일제에 의해서 잃어버렸고, 그러나 일본 총칼 앞에 서양 선교사들은, 미국인들은 미국 선교사들은 약 9,000명이 우리 나라에 상주를 해서 종교 활동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가 와해되었지만, 그래서 신부 선교사들 품에 들어서 종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의료와 교육을 보장을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그리고 이제 반도사관인데 민족 주체성이 훼손되는, 그러니까 조선 놈은 두드려 패야 돼. 그래야 움직여. 지금도 노동 현장에 가면 발휘되는, 군대에서는 어때요? 일제 배운 행위들로 군인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소중화 사상, 모아 중국이 최고야. 2등은 우리 한민족이야. 요 소중화 사상이 지금도 대립은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 소중화 사상에, 또 임진왜란 의리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나라를 구했어. 여기에 고착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청나라하고 그렇게 우리가 길을 쓰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광해군의 신일외구가 인조 반정이라는 친명 반청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병자호란 삼전도의 치욕, 군신 관계, 두 왕자가 볼면으로 잡혀가는 반청 사상은 아주 강화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북방 진출에 장애가 된, 한반도 고착하게 된 것들이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비화할, 자학할,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으로도 마냥 문호를 넓히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수용과 비수용 이런 작용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외국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조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어떤 우리가 좀 빨리 척결해야 할 사관을, 우리 수업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좀 한번 호소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천정을 찍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바닥을 찍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지만, 역사는 부침이라 그랬어요. 떠오르고 가라앉고인데 너무 극명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역, 원, 참은 역은 뭐예요? 말을 박박하는 그런 곳이고 원은 오랜 여행을 할 때 함께 모여서 사는 여관, 여인수 이런 개념을 갖는 거죠. 이 참은 길을 가다가 30리 혹은 50리에 쉴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을 참이라고 합니다. 찰방은 이 역과 원을 관리하는 그런 벼슬이기도 하죠. 관리자. 역과 원은 오늘날 교통노선 주변의 숙박업소와 같은 시설. 중국에서는 이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반정. 밥을 준다. 밥을 제공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반점 그러면 중국집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하여간 근데 우리는 술 파는 집과 밥 파는 집 중국에서는 어때요? 구분되나요? 중국은 반점에 다 술과 밥을 제공하나요? 외국은 술 파는 데하고 밥 파는 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나요? 먹으면서 술 한잔하는 거 숙소를 별도로 하지 않고 숙소를 별도로 예전에는 식당과 숙소를 별도로 하지 않고 숙식을 제공했다. 호텔은 숙박, 숙식 다 제공하죠. 오늘날 산업세분으로 숙과 식을 따로 하기도 하지만 삼국사기의 소지왕 9년 485년에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도로를 수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역이 뭐예요? 우편, 그러니까 말, 교통 이런 거를 도로를 이때도 길 개념이 여행 개념이 있었던 거죠. 485년에도 고려시대 때 역원 제도가 역과 원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관리들의 공무 먼 거리 이동할 때 편의를 이 민간인들이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숙식을 제공했다. 그런데 외부 세력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공무 여행자들을 조선시대에 50리를 기준으로 역을 30리를 기준으로 원을 10리 기준하여 참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50리에 말을 갈아탈 수 있는 30리는 뭐가 기준일까요? 역은 말을 타고죠. 원은 걷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10리마다 참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영조 때 거리 개념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자료에서 발췌해 왔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50년 기준으로 역과 역은 마을이 있는 곳에 설치하였고, 여기에 장승이 있죠. 30리마다 큰 장승, 10리마다 작은 장승을 세워 쉼터를 만들고, 합리적인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승은 방위 표시, 요리 가면 무슨 마을이고 요리 가면 서울이고 이정표 역할을 했던 거죠. 원은 마을이 없는 곳에 30리를 기준으로 설치하여 원주를 두어 관리하며 숙박을 제공했다. 대로에는 5가구 이상이 모여 살며 원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많으니까 어디에다가 설치해도 되지만, 그래도 원은 어떤 호환이나 어떤 뇌적에 대비하기 위해서 5가구 이상이 모여야 관리가 되었고, 중로에는 3가구, 작은 길에는 소로에는 2가구 원주들이 관리토록 했다. 인가가 드문 산 중에는 대부분 인근의 사찰에서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자연샘이 있는 곳에 역참원을 두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기에 샘은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근데 교회 아니죠. 사찰에 가면 큰 돌이거나 뭐가 있어요. 깃발을 달아두던. 칠장사 가보셨죠? 청동 당간주? 예, 당간주로 그게 여기 절이 있어요. 이 역할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도로가 번성하면서 사찰은 사찰 고유의 역할을 하고, 민간인들이 밥을 주는 데가 뭐죠? 주막거리가 번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찰이 이런 기능을 내려놓게 된 거죠. 하루 부지런히 걸을 경우 50리를 갈 수 있으며, 보통의 사람들이 무리하지 않고 길을 나서는 30리를 간다. 30리에서 조금 더 부지런히 가다가 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자요? 노숙해야 되는데, 호랑이한테? 늑대한테?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 30리를, 말은 50리 능히 가잖아요. 또 빨리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10리마다 쉬어가도록 참을 두어 목을 축이고 발길을 역은 행정 군사 소통을 위한 관용적, 공공적 통신 기능을 중시한 기관이다. 말을 바꿔 타야 되니까 공무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역. 근데 우리는 역마차라는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역마차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구 영화에 역에는 노비와 관리자를 두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남양의 해문역에는 땅 얼마와 노비 몇 명을 두었다. 저도 기억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역에는 노, 오이, 비,
한두 사람. 비는 누구예요? 노비. 노는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 그러니까 남자는 농사짓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비는 빨래하고 밥하고 숙식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급자족을 위한 일정량의 농토가 지급된다. 1800 갑오경장 이후에 전신과 기차가 오는 여행객들이 역 주변으로 장시가 생기고 숙식, 주막 기능이 역 주변으로 옮겨가는 거죠. 원은 산간 지역 같은 오지의 일반적 숙식 기능이 제공됩니다. 산간 고개를 넘는데 큰 비나 눈이 내려 길이 막히면, 또 저녁엔 호환이 있잖아요.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되고, 일정한 무리가 있어야 산적들로부터 산적과 호랑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약 30명을 한 무리로, 원터를 살펴보시려면 문경세제에 가시면 1관문 지나서 2관문 가기 전에 우측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m 사각형으로 높이 한 2길 정도 되게 큰 돌로 이렇게 성처럼 쌓아놨어요. 거기다 문 해달면 외적이나 호랑이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죠. 이건 제주도나 남서해안 도서로 유배가 많았던 조선 중기 후기 때 진도의 원에서 배를 타기 위해 기후 조건을 고려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 오래 먹고 자독하기 위해서 식량과 숙소를 해결해달라는 호소가 빈번했다. 어디로? 중앙조정으로. 한겨울에 풍랑이 몰아치면 석 달도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 먹고 자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원이 들어가는 지명에는 원이 있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지명에 원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죠? 우리 요 서실에 상림원, 그것도 원에서 오지 않았나, 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백곡리, 우리가 토성이라고 하는데 아마 원이었을 것이다. 왜? 대중국으로 나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당성은 군인들이 거주하는 개념이라면 그 백곡리 토성은 민간인들이 기다리는. 그래서 원효가 그 당성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해골물을 마시게 되지 않았을까?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참을 걸었다 우리가 그러죠? 하면 30리를 걷고 한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과 참을 한참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참을 정류장을 사용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참자가요. 그래서 물길에서도 충청도, 병상, 전라도에서 세곡을 운송하던 조은선이 쉬었을 곳을 수참, 역시 배가 쉬어가는, 묵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정표로서
장승과 속대. 요 속대의 개념은 뭐예요? 장승은 이정표 개념이죠. 속대는 애군으로 그 기능도 있어요. 방향. 나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새가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북쪽을 향해서, 북쪽에서는 임금님이 계신 한양을 향해서, 방향은 요 소대 개념이고, 이정표는 여기서 거리 개념이 있던 거죠. 남양의 역의 흔적을 우리가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승은 마을 입구에 세워져 마을 경계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마을로 들어오려는 잡기, 낯선 사람을 통제하려는 벽사신앙, 귀신을 쫓으려는, 여기 우리 마을이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도 들어오면 안 돼. 뭐 옛날에는 돌림병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왕당, 마을 입구에 장승이 있고 선왕당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3월달에 선왕당에 청소를 하고 황토흙을 깨끗한 흙을 뿌려요. 잡기. 그러니까 우리가 동짓날에 뭘 끓여요? 팥죽은 왜요? 귀신이 팥죽을 좋아하니까 팥죽이 붉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한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왕당을 지나갈 때는 돌멩이를 3개. 돌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눈썹 뽑아가지고. 그건 다래끼 났을 때. 침을 3번 뱉고. 우리 그 삼신사상이 여기에도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삼신사상은 뭐예요? 3번 가위바위보도 3번 하고, 내가 한 판으로는 실력으로 진 게 아니라 재수로 졌잖아. 그러니까 3번은 해야 실력으로 지는 거지. 그리고 씨름도 5판에서 3판 이겨요. 아니면 결승전에서는 5판 3승, 예선에서는 3판 2승. 자, 장승은 인상이 더럽잖아요. 요거 장인이 동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잡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험악하게. 우리가 절간에 가면 뭐 있어요? 4대 천왕. 4대 천왕은 그 방위를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이렇게 지키는. 자, 우리 남양으로 연결된 역은 양재역, 나루에서 분기하죠. 노량진을 건너서 양재역에서 쭉 오다 보면 50리, 30리, 평촌, 안양 있는데요. 갈산점에서 갈라져서 칠보산 2년을 넘어
매송 야목리에서 배를 타고 비봉 구포리, 거기 저 배나무밭 큰 거 있죠? 그 동네 구포리예요. 그래서 남양 읍내로 이어지는 직선로를 사용을 했는데, 근데 1800년 말경에 이제 신장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바다를 막아서 신장로가 생기니까 이 구포나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비봉 중고등학교 거기 사거리가 해서 그러니까 구포 장시가 요 사거리로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비봉 시내. 이렇게 남양으로 와서 다시 당성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마도 거기 신장로가 없었어요. 지금 차다는 길이. 그러니까 청원리 그리해서 좌측으로 가면 백곡리 사건리 군평항 쪽이고, 직진하면 그 백곡리,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당성, 거기서 이렇게 당성 아래에서 배를 얻어 타면 어디로 가요? 화량진으로 나갈 수 있죠. 자, 배를 못 얻어 타. 그럼 어떻게 해? 갯벌을 걸어야 되죠. 근데 갯벌 걷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6.12로 해서 아지막고 관현으로 해서 지와리 중성리로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걸어가겠어요. 거기서 야 좀 태워줘. 했겠죠. 봉담 동아리 거기에 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그리고 봉담에 수영 있죠. 수영리. 수영리가 어디쯤일까요? 예, 방통대 아랫동네. 거기가 옛날에 수군영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 안까지 바닷물이 들었는데 정조 시대 때도 구포 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봉하고 매송 사이에 그 들판이 고속도로 지나가고 다 갯벌이었어요. 그래서 구포 바다. 그랬는데 그게 신장로가 메워지면서 농지가 된 거예요. 동화역에서 요게 이제 요 갈산점에서 쭉 수원으로 와서 수원 장안동 장안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봉담 동화역으로 이렇게 쭉 오게 되죠. 우리가 일본 도로 개념으로 해서 지금은 수원역이 분기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화서역쯤에 배를 타고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봉담 동아리로 와서 봉담에서 남양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데 질러오는 길이 갈산동에서 지금 어촌 저수지 있죠. 네. 그 안에 군부대 있죠. 네. 그리고 쭉 올라오면 칠보산 입구에 인현고개가 있어요. 인현, 비늘 인자를 써요. 거기에 돌이 바짝바짝하는 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보면 동네가 흙이
이렇게 이제 금빛 나는 그래서 인연이라는 인연치라고도 하지만 인현 비늘린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거린다. 마도면 석별이 그러다가 해문리의 역골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해문리로 오지만 동아역에서 남쪽으로 오산으로 해서 일본도로가 쭉 연결이 되지만 아산 당진으로 가는 거는 바란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배를 타고 당진으로. 지난번에 무슨 성당이 있다고 그랬죠? 당진에 아주 예쁜 성당이 있어요. 공세리 성당. 그 공세리 성당에서 천주 교도를 잡아가지고 남양에 와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양 순교성지와 공세리하고의 관계성이 신경준이라는 사람의 도로고에서 1770년 남양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살펴보는 아까 말씀드린 양재역 지금의 전철역이 아니라 말 타는 역을요. 동작진, 과천, 인덕원, 갈산점, 벌사근해, 의왕, 사근해, 수원, 영화동, 영화역, 화성, 장안문방이죠. 자, 이렇게 제주도까지 가는 길에. 그래서 남양으로 분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늘지로, 반월, 사사리로. 남양으로 이르는 영화역에서 올 수도 있고, 좀 쉬었다 하시죠. 예.